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오늘도 택시 잡담 정보 이야기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주말 쉬시는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요거 택시 자차로 쓰는데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택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무리하게 많이 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면서 또 여행도 갈 겸, 네, 특히 전기차면 비용 부담도 적으니까 그렇게 쓰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좌석 가등이나 띠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시죠. 자, 미리 얘기 드리자면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다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꽤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자, 이건 제 차예요. 마트 놀러 가서 아무래도 저렇게 띠가 붙어 있고 그냥 가등이 이제 뚫어서 장착한 거면 나중에 중고 팔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외부에 저런 띠 같은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 이게 은색이면 그나마 자국이 덜한데 이제 흰색 같은 것들은 이렇게 주변이 누렇게 발해서 좀 작업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차로 돌리는데 아니면 국내에 판매하는 데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뚫어버린 거. 이게 아직도 잘 작업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싸게 한 곳들은 이제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비용 주고 제대로 해도 위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에 구멍 있는 거, 그걸 이제 작은 구멍이 이제 3개,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구멍만 막는 게 아니고 위를 그냥 일반적인 뭐 외부에 찌그러진 거 사고랑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다칠하고 뭐 해서 다 덮고 위를 아예 다시 도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다 도색하기 때문에 작업이 이게 깔끔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열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작업된 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고생하고, 그래서 특히 자차로 이걸 돌리는 분들은 이 구멍 뚫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자, 요건 얼마 전에 인천공항 그 장기 주차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번호판이 택시죠. 자, 대구 3이 바로 시작하는 대구의 기사님이세요. 대구도 아마 색상에는 크게 제한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그리고 이게 지금 상급이에요. 옵션이 조금 붙어있는 상급 차량 같습니다. 가격이 꽤나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애초에 뽑으실 때 자차로 깔끔하게 쓸 거 생각하고 뽑으신 거죠. 꽤 비용 많이 주고. 그래서 대구에서 아마 이제 외국 여행 가면서 요렇게 해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택시인데 외부에 전혀 없죠. 자, 지금 택시인데 아이오닉 6인데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게 외부의 그 자석띠나 자석 가등을 쓰시는 기사님이세요. 그래서 애초에 이분은 비싸게 차도 뽑으면서 천장도 안 뚫고 그 외부 자석으로 내가 자가용으로 쓸 때는 사실 번호판은 노란색이지만 번호판 제외하면 이게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요렇게 그냥 위에 가등이랑 옆에 띠나 이렇게 탁탁탁 3개, 4개 보통 지역에 따라 있으니까 그거 다 해서 그냥 트렁크에 어디 보관해 두고 요렇게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차와 똑같고 번호판만 노란색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이면 이제 번호판 색상이 다르면 저게 영업용 이렇게 뚜렷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기업용으로 이제 번호판이 또 색상이 다르고, 그다음 전기차용으로 또 색상이 다르고, 이게 또 픽업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국내에. 그럼 픽업 화물 차량들이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번호판 색상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노란색 번호판이라고 해서 이게 택시라는 인식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있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저게 어떤 번호판일까? 법인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시라는 인식에서는 조금 그 부담이 덜하겠죠. 물론 이제 그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그거 상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택시를 시작하실 때, 작업하실 때, 대표차 할 때 메타집에 얘기해서 자석으로 나는 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타집은 다 요런 걸 이제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합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그 지역에 띠 요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철판에 착 붙는 이런 식이고, 아니면 그 붙지 않으면 거기다가 뭘 붙여놓고 다시 붙이는 그런 식이고, 위에도 뭐 자석 가등으로 뭘 붙여놓고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철석 붙는 그런 식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세게 붙어 있어서 거의 떨어지진 않는데요. 달리는데 웬만큼 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모범 기사님들은 이걸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고 요즘에는 일반 분들도 꽤나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깔끔하게 차를 택시이지만 쓸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요걸 준비하시면 좋죠. 그리고 나중에 차를 자차로 돌려서 쓰실 분들도 사실은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자석 가등으로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좋습니다. 저도 이제 차 한 대는 자차로 돌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천장을 구멍 뚫었던 거라서 그거 작업하는데 돈도 들고 돈 해도 또 작업 깔끔하게 해주는데 국내가 거의 없어서 참 고생입니다. 그래서 요렇고 그다음 또 모은 것들 쭉 하나씩 얘기해보죠. 그 우버 앱 글자 키우는 것에 대해서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많이 호소연을 하시는데 우버 앱 자체에서는 글자를 키우는 그 메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별도의 핸드폰을 하나 마련하셔서 알뜰폰 가입하시고 그다음 핸드폰에 그 기본 설정 있잖아요. 그 설정에서 글자 자체를 키우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버 메뉴에서도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별도로 폰 하나 준비해서 하는 게 좋냐 하면 이게 전체 이게 우버 택시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데 글자도 다 같이 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버가 특히 작다 보니까 그것만 우버만 핸드폰을 별도로 하고 그건 어차피 계속 켜놓고 어차피 이건 카카오처럼 멈춤 안 해도 크게 뭐 불이익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택시 타면 계속 내릴 때까지 켜놓는다 생각하고 그 폰은 따로 별도로 알뜰폰으로 하나 두고 그 글자만 굉장히 크게 해서 눈만 살짝 돌려도 저게 지금 대략의 목적지는 어딘지 볼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키워놓고 그냥 그건 우버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글자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앱상에서 글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메뉴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일단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택시 하고 싶은데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가까운 경기도 오피스텔에 살고 서울 출퇴근 괜찮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인천 택시 기사님보다 서울 택시가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근데 저도 그걸 잠깐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낮 시간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도 뭐 어디가 됐든 서울로 진입하는데 들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 30-40분 이상을 까먹고 조금 더 멀면 1시간 이상 까먹어요. 남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면. 아니면 남들보다 굉장히 일찍 새벽에 한 5시, 5시 반에 출근하면 그나마 괜찮게 빨리 서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한 4시 정도 조금 퇴근 시간 겹치기 전에 미리 퇴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6시, 6시 반 넘으면 이미 경기도, 인천은 다 출근하기 때문에 그 정체 시간만 해도 엄청나죠. 마찬가지로 퇴근 5시, 5시 반 그때 이제 퇴근 넘어서 하면 또 퇴근하거든. 거기에 막히면 이 출퇴근 시간 길에서 버리는 것만 해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길에서 고생할 거 그냥 서울에 조금 더 주더라도 서울에 자리 잡는 게 괜찮죠. 아니면 야간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나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덜 막혀요.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도 역방향으로 가면 덜 막힙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 택시인데 야간을 운행하시면 이게 부담이 좀 덜하죠. 야간은 반대로 달리면 좀 덜 막히고 크게 막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주간 야간 이제 인천으로 넘어와서 그 인천 택시 바꾸기 전에 서울 택시로 이제 한동안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주간은 진짜 힘들고 야간은 그나마 출근이나 운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좀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길게 할 거면 저는 그냥 서울에서 구해서 자리 잡고 하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아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그냥 거주지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카페에 올라온 건데 일본에서 택시기사가 돈 잘 버는 운행 철칙 5가지 요거 참고할 부분도 있어서 한번 보죠. 자, 일본이니까 우리가 반대입니다. 지하철 없는 길로 중심지로 가라. 아무래도 지하철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탄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간 거리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리 우리는 또 일본과 다르게 일본은 이제 택시 비용이 비싸니까 사실 아예 교통편을 지하철 탈 거면 타고 택시 탈 거면 타는 거죠. 완전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하철 타고 와서 마지막에 또 택시를 타죠. 그래서 우리처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거의 적거나 없을 거예요. 기본 요금이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 요금이 싸니까
사실은 요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리 얘기는. 그다음 우회전은 피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국으로 본다면 좌회전을 피하라는 얘기죠. 효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차도 안 막히고 바로바로 빠져서 계속 우회전으로 도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에서도 예전 택시 기사님들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가급적이면 우회전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면 무조건 메다가 올라가거든요. 손님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좌회전은 신호를 받고 그다음 그 좌회전 신호 받고 하는 시간에 이미 그 신호의 형태로 본다면 서울처럼 택시 많은 데는 우회전 차가 무조건 한번 쑥 훑고 가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은 효율이 굉장히 낮고 택시는 무조건 가급적이면 신호 안 받고 우회전을 계속 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건 일본에서는 좌회전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앞에 빈 차가 있으면 그 길은 피해라. 그다음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가 꽤나 해당됩니다. 우리가 운이 좋은 날이 있죠. 운수업이라고 해서. 근데 그 운이 좋은 날이 이게 좀 달콤하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야, 어제 여기에서 그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오늘 따당했네. 자, 이런 생각하고 이게 머리에 딱 자리 잡으면 그런 걸 또 시도를 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보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항상 기본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운행하시는 게 조금 더 평균 매출에서는 좋다라는 것. 그다음 이벤트나 정보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다. 뭐 참고할 것들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기아의 EV 택시를 뽑으신 기사님의 그 계약서가 올라왔는데 롱레인지 어스 4륜 드라이브와이즈와 썬루프를 넣으셨는데 부가세 환급 받고 4천 초반이래요. 그래서 와 EV6는 굉장히 비싼 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뭐 넣으셔도 나쁘진 않지만 어차피 택시가 일반 가등했다가 또 블루투스 그 가맹을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바꾸잖아요. 이게 매출 때문에. 근데 썬루프를 하면 어차피 자석 가등이나 그걸 하겠죠. 근데 그걸 가등 자체를 일반 중형 만약에 서울 기사님이면 일반 중형 가등 했다가 다시 그걸 가맹 가등으로 바꾸면 바꿀 수야 있죠. 근데 그걸 중고로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뭐 수요가 없겠죠. 중고나라 같은 데 올려도. 그래서 그 돈은 비싸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 블루투스로 해서 연결까지 된 가등이면 비싸요. 근데 그걸 장사 안 돼서 중형했다가 가맹으로 바꾸면 돈이 두 번으로 몇십만 원 돈이 드니까 사실은 썬루프는 그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EV6는 굉장히 비싸네요. 그다음 시급 택시 그 유튜브가 올라와서 시급 택시는 사실은 효율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10,000원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출퇴근 시간 빠지고 그다음 뭐 구토나 취객 손님들 막 이런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시간들까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시급 파트타임 택시는 최저시급이 안 나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택시가 없겠습니까? 법제도로는 약간씩 풀어주고 조금씩 했는 경우 있고 시도하는 곳들도 있고 예전에는 막 경차 택시 있죠. 막 분당에 경차 택시도 있고 그다음 소형 택시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다 안 될까요? 그러니까 중형의 택시가 너무 싸고 이 시간당 매출도 뻔하기 때문에 특화된 것들을 많이 시도하지만 정착돼서 자리 잡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모범, 대형, 그다음 고급 이게 지금 한 3,000대 선에서 이제 딱 머물러 있고 그 정도를 제외하면 뭐 경차 택시 아니면 뭐 그다음 근무하는 방법에서도 파트타임 택시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자리 잡지 못하고 안착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안 된다. 자, 그다음 우버 멤버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우버를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물론 이제 카카오 생각하면 안 되죠. 아직은. 그럼에도 우버가 분명히 지금 상승세다. 라는 것은 우리 기사님들이 대부분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버 원이 지금 12개월 무료 이벤트 해줍니다. 자, 이거 인천공항에서 찍은 겁니다. 요게 서울에서 지금 그 택시 차량에 광고 붙이고 있는 거 이번 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네이버랑 뭐 해서 회원이 멤버십 회원이면 우버 택시 최대 10% 적립이라고 이렇게 광고띠 붙은 요거 이제 대대적으로 연말하고 있거든요. 요게 확실하게 손님이 늘고 있다라는 걸 아마 기사님들이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손님이 늘까 생각해 보시면 보십시오. 특히 회사 직원이면 자기 카드로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서 이제 환급받는 뭐 그런 식이겠죠. 교통비를 지원받는 식. 그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출근인데
다른 사업자보다 우버를 쓰면 우버 멤버십에 가입되어서 우버를 쓰면 당연히 10% 적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최대 10% 12개월 동안 무료 이벤트 하면서 우버 멤버십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다음 그게 10% 적립이 되니까 사실 하루에 많은 출퇴근 정도가 교통비 지원된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20일만 출근을 해도 교통비 지원을 뭐 2번 받든지 하루에 아니면 하루에 1번 받든지 하더라도 한 달에 뭐 2-3만 원 돈은 적립으로만 충분히 될 정도가 되니까 이러니까 회사가 특히 그 교통비 지급받는 분들은 더더욱 우버를 쓰겠구나. 뭐 교통비 지급이 안 나와도 어차피 한 달 타면 한두 번은 공짜로 탈 수 있으니까 사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지금 우버가 대대적으로 공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연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한 20-25% 정도만 딱 시장 딱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우리 기사님이 좋고 손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우버가 좀 시장에 점유율이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카카오가 긴장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전기차 감속기 오일은 한 7에서 10만 정도에 교환해 주시면 되고 그냥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그 센터에 가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전후고 그거 조금 더 싸게 하려면 싸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뭐 수고로움이 있죠. 직접 사서 또 그걸 교체해 주는 곳에 가서 해야 되니까 가져가서 그래서 센터에서 하면 10만 원 전후.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정비할 게 거의 없죠. 한 20만 킬로 넘으면 하체 한번 싹 털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식류들이 새 걸로 바뀌면서 새차 느낌이 싹 나죠. 특히 이제 전기차는 가속도 빠르고 그다음 그 무게도 전반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부식류가 조금 더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20만 넘었을 때 한번 하체 털이 한번 싹 해주면 아주 새 차처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정비할 게 없죠. 감속기 그다음 좀 타고 부식류. 그래서 분명히 전기차가 사실 비싸긴 하지만 편하긴 편하다. 타기도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다음 주 날씨 얘기 드리면 화요일 수요일부터 최저 기온이 이제 영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수가 지금 영하, 최저 기온이 영하고 낮 기온이 뭐 한 7도 8도 이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낮 기온도 좀 낮을 때는 6도 7도 정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춥다라는 거고 수능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추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추우니까 차에 뭐 얇은 거라도 또 따로 넣어 두시든지 하시고 좀 춥다 싶으면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춥다고 해서 히터를 너무 올리는 것도 이게 호흡기도 그렇고 건조하기도 하고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이제 조금 낮추는 게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밖에 아무리 춥다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타면서 이제 어우 추워요 뭐 어우 춥다 이러면서 타긴 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높이 올려주면 우리 기사님들 호흡기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님이 밖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춥죠. 추운데 실내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만 해도 손님 타면 조금 이제 뭐 한 2-3분 지나면 금방 따뜻함을 느끼죠. 실내에서. 그러니까 굳이 히터를 많이 높여서 막 온도를 뜨겁게 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택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손님 신경 쓴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제 우리는 약간 미지근하면 조금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위에 얇은 거 이렇게 겹쳐 입고 놓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춥다고 너무 실내 뜨겁게 해서 계시지 마시라라는 거고. 자, 아이오닉 5 뒷좌석 벨트 딸가락거리는 거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손님이 내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놓고 내리잖아요. 클립을 풀고 안전벨트를 놓고 집어넣고 그다음 내리고 손님 문 닫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가 사실 잘못됐어요. 아이오닉 5는 트렁크 딸가락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 벨트도 그렇고 벨트가 손님이 놓으면 이게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풀 때 그냥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려서 그 의자 사이에 딱 들어가요.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쪽에서는 잡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려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그래서 잡소리가 안 나요. 근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 상태에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반대편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에서 내려서 그걸 다시 뒷좌석 문 열고 돌리고 타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짜증나요. 지금은 그냥 내리기 싫은데 바로 그냥 운행하고 싶은데 또
여기서 내려서 저 뒷좌석 문 열고 돌려야 되니까 이게 은근 짜증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싫으면, 내려서 그렇게 돌리기 싫으면 거기 안쪽에다가 소음 방지 테이프 있습니다. 소음 방지 테이프가 얼마 안 해요. 3,000원에서 한 5,000원이면 괜찮은 거 있습니다. 유명한 거. 그거를 이제 안쪽이랑 이렇게 해서 다 거기 붙여 놓으면 설령 이게 뒤집어지더라도 그게 딱딱딱딱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내려서 다시 되돌리는 게 귀찮은 분들은 소음 방지 테이프를 안쪽에도 붙여 두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상사에서 시라이언 7 택시 작업하는 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시라이언 택시 뽑는 분들이 계시네요. 실구매가는 한 3,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까 EV6가 옵션이 좀 빠방하지만 4천 초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확실하게 시라이언 7이 경쟁력은 있죠. 물론 이제 내구성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데 적어도 BYD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확실하게 시장 점유율을 꽤나 가져가겠다라고 들어온 걸 보면 단기에 계속 그 서비스 센터가 증가하고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라고 저렴한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면 그게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잘하면 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의 차량 가격일 겁니다. 외국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보조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보조에다가 부가세 환급해서 4천만 원 잡고 한 3,300, 3,200만 원,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테슬라를 택시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 현대기아 차도 긴장하고 가격을 좀 내리겠죠. 지금은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여튼 이게 과감한 도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시장에서 자기는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트럭 사고 있었죠. 거기에서 사망 2명에다가 부상 11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다치신 놀라운 사고입니다. 그게 아마 택시였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가 됩니다. 2명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다가 부상 이 정도면 그냥 면허는 벌점 누적으로 취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고는 절대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원인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며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바로 그 사고의 원인이 나왔는데 급가속입니다. 기사님이 악셀을 엄청나게 밟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왜 빨리 증거가 나왔냐면 페달 블랙박스를 다셨대요. 기사님이 자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추측을 하면 평소에 급가속 현상이 조금씩 있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차가 울컥울컥하네 이상하네 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이미 자기가 악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 블랙박스를 스스로 돈 내고 장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의심하던 그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보니까 악셀을 밟고 있었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냥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서 아직 수많은 급발진 사고 중에서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급가속 사고로 법정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된 택시나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소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한 건도 차량의 문제로 급발진을 한 사고가 없고 모두 그 페달 블랙박스 있는 모두가 지금 운전자의 착각으로 급 악셀을 밟고 있는 사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페달 블랙박스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대부분의 거의 98%, 99%는 사실은 운전자의 착각으로 악셀을 밟는 사고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 기사님들이 내가 몇십만 원 내고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고 규명을 최대한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다투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운전자 과실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소수가 이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데 저는 그거 돈 낭비다.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에코 모드를 쓰시라. 전기 택시 같으면 일반 택시야 뭐 이런 경우가 잘 없고 이번에는 트럭이긴 하지만 전기 택시를 사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디젤이라고 하면 이제 좀 초반에 가속이 빠르니까 힘이 좋으니까. 근데 뭐 가스 택시야 이만큼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죠. 소리가 너무 큰데. 근데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사고가 역시나 나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이렇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거나 차가 생각과 다르게 튀어나오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운전 기사님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느린 에코 모드를 그나마 쓰시는 게 어떠실까? 아니면 원페달을 가급적이면 원페달까지는 쓰지 말고 회생제동 1단계 정도로 해서 무조건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꼭 밟는 습관을 적극적으로 들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정작 사고 원인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이유는 기사님이 스스로 돈 들여서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기 때문에 기사님의 운전자 과실이 바로 증명이 돼버린 참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절주절 택시 잡담해봤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